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사람과 식사를 해왔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일하던 직원과 밥을 먹은 적도 있었고, 국가의 중책을 맡은 인물과 같은 식탁에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대학 강단에서도, 계약서 위에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서는 다릅니다. 식사를 하는 순간 사람은 가장 방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중요한 거래를 회의실에서 결정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밥상에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은 사람이 가장 경계를 풀고 본성이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 친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밥을 먹으며 사람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 논리가 아니라 습관, 약속이 아니라 숟가락을 드는 손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식탁에서 반드시 걸러냈던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함께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었던 4가지 타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놓치면 조직은 흔들리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 동반자를 고르는 기준, 그리고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한 판단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누구와 함께 가야 하고 누구와는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식탁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타입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사 자리는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이른 시기부터 몸으로 배웠습니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거래처도 사무실이 아니라 식당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분명합니다.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마라.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품위 있는 말을 합니다. 계획도 훌륭하고 비전도 큽니다. 그러나 식탁에 앉으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태도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종업원을 부르는 목소리, 눈빛, 기다림의 태도, 불만을 드러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대구 시절 한 사업가가 투자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는 종업원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늦어? 이건 다시 가져가. 물 좀 빨리. 말은 짧았고 표정은 거칠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손님이라는 사실을 권력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강자에게도 무례해진다. 지금은 상대가 필요하니 조심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이런 사람은 직원에게도 협력사에도 결국 조직 전체에 독이 됩니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항상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사장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서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값은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돈을 내는 사람이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 앞에서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기준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사람은 자기 안이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나에게 얼마나 공손한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직원을 어떻게 대할지, 위기 상황에서 협력사를 어떻게 대할지, 고난을 쥐었을 때 어떻게 변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밑에서는 아무도 마음 놓고 일하지 못합니다. 공포로 움직이는 조직에서는 창의도, 책임도, 장기적인 성과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걸러냈고 수많은 문제를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식탁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탁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경고, 바로 상대의 식사 속도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말투도 무난하고 예의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한 가지로도 그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때부터 사업이 점점 커지던 시기까지 나는 수많은 공동 제안과 협업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서류상으로 매우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식사 자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업가가 공동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나는 그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나는 식사를 빠르게 끝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먹는 사람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접시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리듬대로 먹고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앉아 나를 기다렸습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는 함께 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고 그 자리에서 거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상대의 속도를 보지 않는 사람은 협업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언제나 속도가 다릅니다. 자재는 늦을 수 있고 공정은 앞설 수 있으며 사람마다 숙련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전체 흐름을 봤습니다. 누가 빠른지, 누가 늦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빠른 쪽은 잠시 조정하고 느린 쪽은 지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같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같이 맞춘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아직 절반도 먹지 않았다면 나도 속도를 늦춥니다. 상대가 거의 끝났다면 나도 마무리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에 관찰력과 협력 의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속도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관찰력이 없습니다. 옆 사람의 상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세계에만 머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도 동료가 힘든지 공정이 막혔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둘째, 리듬을 맞출 줄 모릅니다. 혼자 빠르면 팀이 따라오지 못하고 혼자 느리면 팀이 멈춥니다. 결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식탁에서 상대를 보지 않는 사람은 현장에서도 팀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하고 전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탁에서 이 신호를 보이면 더 이상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식탁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탁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경고, 바로 남의 접시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을 목격하는 즉시 그 사람과의 미래를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권한 감각과 조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장기적인 협력을 제안해온 한 거래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식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 상에 앉아 각자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도 무난했고 웃음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한창일 때 그 대표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직원의 접시에서 고기 한 점을 집어먹었습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웃으며 드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을 모른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거리감이 아니라 존중과 권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상하 관계라도 허락 없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내 일과 남의 일을 명확히 구분했고 내 권한과 남의 권한을 섞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물었고 협의했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이 원칙은 더 중요해집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책임이 흐려지고 질서가 흔들리며 결국 조직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남의 접시에 허락 없이 손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괜찮다. 내 사람이니까 문제없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같은 조직이라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업무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기 권한이 아닌 일에 끼어들고 허락 없이 지시하고 남의 영역을 당연하다는 듯 넘나듭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본질은 협력이 아니라 침범이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의 행동은 연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식사를 마친 뒤 그 대표와의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큰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취하는 사람은 결국 조직의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식탁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탁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경고, 바로 식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앞선 세 가지보다 더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무례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큰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부류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 새로운 제안을 들고 찾아오는 젊은 인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한 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시작되자 그는 자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눈은 자주 다른 곳으로 향했고 마음은 식탁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생기고 그 공백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상대는 놀랐습니다. 아직 본론도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에게 온전히 시간을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시간은 회의만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다른 일을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 일, 그 사람, 그 결정에 전부를 집중했습니다. 집중은 능력 이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존중에서 나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사람은 상대의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은 회의 중에도 생각이 떠 있고 협상 중에도 핵심을 놓치며 결정의 순간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바쁘다. 그러나 진짜 바쁜 사람일수록 지금 해야 할 일 하나에 더 집중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씁니다. 식탁은 그 집중력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식사 자리에서조차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코 깊은 일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식탁에서 드러나는 네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네 가지 사람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당 직원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 둘째, 상대의 식사 속도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 셋째, 남의 접시에 허락 없이 손대는 사람. 넷째, 식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마음이 없는 사람.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계약서를 보았고 수많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늘 식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준비할 수 있지만 식탁에서는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보다 태도를 보았고 그의 주장보다 습관을 보았습니다.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식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방식, 기다리는 시간, 허락을 구하는지의 여부, 집중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뢰, 성장, 노력.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혹은 오늘 이야기 중 이 사람만은 꼭 떠올랐다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괜찮다면 댓글에 신뢰, 성장, 노력 혹은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 하나를 남겨보십시오. 그 한 단어가 앞으로 사람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사람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뜻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사람을 보는 눈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길러집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얻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입니다.